지난 영상에서 최근 실체를 드러낸 대한민국의 괴물급 양극재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을 내는 그야말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을 작살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하이망간 양극재였습니다. 영상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망간을 많이 쓰는 리튬 리치, 망간 리치도 있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포스코나 에코프로도 망간 리치 상용화에 임박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술인가요? 그리고 늘 받는 질문 겸 푸념. 중국이 다 도둑질해 갈 텐데 개발하면 못하냐? 대략 이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3원계 양극재의 대안으로 알려져 왔던 LMR, 즉 리튬 리치, 망간 리치 양극재의 현황과 한양대가 개발한 양극재의 차이,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신기술이 왜 진짜 게임 체인저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난단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양대에서 개발한 무응력 특성을 자랑하는 괴물 양극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LMR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괴물 양극재 그리고 LMR 양극재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LMR 양극재의 경우 여러분이 잘 아는 포스코나 에코프로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 회사들과 학교들이 전력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양극재입니다. 니켈 양을 대폭 줄이고 대신 값싼 망간 비율을 늘려서 양극재의 원재료비를 비중을 낮추겠다는 접근 방법은 괴물 양극재와 동일합니다. LMR 양극재는 이미 20여 년 전 LFP와 3원계 양극재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높은 이론적 에너지 밀도라는 잠재력에 주목하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초기 효율 저하와 전압 강화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상용화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LMR 양극재의 구조식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게 보이는 수식이겠지만 그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LMR 양극재는 두 가지 종류의 양극재가 양극재층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이론적 비용량이 3원계 811 양극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비용량을 가질 수 있는 Li2MnO3라는 층산 구조의 양극재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원계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MR 양극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든 양극재에서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다른 점은 배터리 제조 후 1차 충전을 4.5V 이상으로 해야지만 양극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4.5V 이상으로 LMR 배터리를 충전하면 양극재는 전기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2차원 구조의 양극재가 아닌 전혀 다른 3차원 구조를 갖는 양극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양극재의 액티베이션, 번역하자면 활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양극재의 활성화지 4.5V 이상의 충전 전압에서 실제로 양극재층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Li2MnO3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 격자의 산화 및 이탈이 발생하며 심지어 가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가졌던 용량보다 20에서 30%가량이나 줄어든 용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은 한 번에 완벽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배터리 특성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같은 대한민국 양극재 회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리튬 망간 리치라는 차세대 양극재는 바로 앞서 소개한 LMR 양극재를 의미하는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에 LMR 양극재의 설계 개념을 발표한 이래 전 세계의 학계와 관련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들이 LMR 양극재에 집중한다는 사실과 함께 어느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을 낮추면서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LFP와 가성비로 경쟁하느냐,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괴물 양극재처럼 하이니켈과 LFP 양극재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에코프로의 회사 웹사이트에 나온 그들의 제품 로드맵을 살펴보면 대략 이들이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그들이 타겟하고 있는 망가니치는 LFP와 하이니켈 중간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LFP보다는 높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기보다는 기존 하이니켈 3원계와 LFP의 중간 지점에서 시장을 가져가 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포스코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선수들이니 잘 알아서들 하겠죠. 반면에 괴물 양극재는 얼핏 보기에는 LMR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설계한 LMR 컨셉을 따르는 양극재가 아닙니다. 괴물 양극재에 관련하여 불과 얼마 전인 지난 8월에 퍼블리시된 한양대학교 선양국 교수팀의 네이처 논문에는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크게 괴물 양극재의 특성, 예를 들어 3원계 812를 능가하는 에너지 밀도와 사이클 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양을 파격적으로 줄임으로써 가능한 LFP를 능가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괴물 양극재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양극재의 합성 및 작동 개념 자체가 LMR 양극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원계 양극재 중에서 망간 농도가 50%에 가까운 미드 망간 양극재와 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크리스탈로그래피, 즉 결정학 데이터를 통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LMR이나 3원계와 동일하게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라 원소를 사용하지만 한마디로 기존의 어떠한 양극재와 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풀어간 논문입니다. 4.5V가량에서 2차원 구조가 파괴되어 스피넬이라는 3차원 구조로 변형되는 LMR 양극재도 아니고, 높은 응격 속에서 충방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2차원 구조의 기존에 알려진 미드니켈 양극재도 아닌, 충방전 과정 중에 2차원과 3차원 구조를 무응력 상태로 가역적으로 파괴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괴물 양극재는 수십 년 역사의 리튬이온 2차전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양극재입니다. 선양국 교수팀에서 논문 말미에 차마 남기지 못한 말을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본 영상에서 대신 남겨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고망간 양극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구조와 워킹 미케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입니다. 아마도 하이니켈부터 LFP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까지 우리 양극재가 다 휩쓸어 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특허 카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